가장 먼저 설명할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제일 빨리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는 미세혈관 합병증, 눈에 대한 합병증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눈의 구조물 중 하늘색으로 표기된 망막이라는 곳에 주로 발생하여 눈을 병들게 해서 망막병증이라 하죠. 당뇨병이 심해지거나 치료가 잘 안되게 되면 작은 혈관 중 망막 주위에 있는 혈관이 빠르게 망가지면서 합병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심한 경우에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실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인의 망막 상태를 안저검사로 보면 주위 혈관이 잘 살아있고 빨갛게 피가 잘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막병증이 진행된 당뇨병 환자의 망막 상태를 보면 혈관 주위 피가 터진 것처럼 출혈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보이고, 정작 새빨갛게 보여야 할 혈관은 핏줄이 희미하게 관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잘 지나가야 할 혈관에 피가 잘 돌지 못해서 색깔이 희미해지고 주변 다른 부위 세포는 손상을 받으면서 출혈병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의 망막은 재구실을 못하게 되어 점점 시야가 안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상하게 보이는 사진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과연 환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예상한 시야 사진입니다. 보시면 점차 진행될수록 상이 맺히는 망막에 문제가 생긴 부위가 많아지고 넓어져서 마치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시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심해지면 전체 시야가 안 보이는 그야말로 실명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생기면 그대로 계속 끝까지 합병증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 합병증이 발생하면 의사의 권유로 안과 진료를 받게 되겠지만 레이저 치료 등 관련된 치료를 열심히 받아도 병의 진행을 늦출 뿐 합병증을 완전히 없애거나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명으로 향하기 때문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가능하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눈에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려면 혈당을 당화혈 색소 6.5% 미만으로 엄격하게 잘 조절해야 하겠죠. 그 다음은 신경세포와 관련된 당뇨병의 합병증입니다. 손, 발끝 등 말초부위라고 불리는 곳의 신경학적 증상과 관련된 합병증인데요. 이 역시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 이유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들로 인해 유추해보자면 먼저 당뇨병 악화로 손발 끝으로 향하는 동맥 부위의 동맥경화가 악화되면서 혈관에서 먼저 피의 흐름, 즉 혈행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세포 쪽에도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미세혈관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피를 통한 영양소,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신경다발의 손상이 시작되게 되죠. 당뇨병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혈관 자체가 차단되면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고 신경 손상이 가속화되어 당뇨병의 신경합병증이 점차 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이 발생하고 점차 악화되게 되면 이에 따른 다양한 손발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는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저릿저릿한 감각, 그리고 손발 끝에 이상온도 감각이 생기게 되죠. 이상온도 감각이란 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말을 빌리자면 손발이 불에 닿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화끈거린다던가, 반대로 얼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너무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감각의 이상을 말합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저림, 화끈거림, 차가움이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신경학적 합병증의 악화가 진행되면 감각 자체에 무뎌지는 현상,
무언가 손발에 닿아도 잘 못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감각의 완전한 소실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악화가 되면 집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뾰족한 물체를 밟아서 심지어 피가 나더라도 모르고 다닐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굉장히 무섭고 아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경학적 합병증 역시 눈의 합병증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혈당 관리를 해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이 점차 진행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와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장병증입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배꼽 주변부에 위치해 있어 소변을 만들고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 배출시키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당뇨병의 신장합병증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환자에게 가장 오지 말아야 할 합병증 중 하나로 꼽는 정말 최악의 당뇨 합병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병증의 악화로 인한 마지막은 항상 예외 없이 투석이기 때문인데요. 이 투석,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끔찍한 치료 방법이라서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두고두고 환자분들에게 신장병증은 오지 않도록 강조하여 설명하는 합병증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장병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 앞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합병증이 생기는지는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구조물은 콩팥을 아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구체라는 구조물입니다. 콩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서 노폐물이 걸러져서 물과 함께 혼합되어 정상적인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심해지면 사구체와 관련된 미세혈관에 손상이 와서 사구체가 이로 인해 파괴되어 정상적인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변에 나오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섞이는 현상인 단백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의사는 당뇨병 환자에서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할 때 이 단백뇨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환자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에게 단백뇨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신장이 망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두세 번 이상 검사했을 때 전부 단백뇨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당뇨병과 관련한 신장의 합병증을 의심하게 되어 좀 더 면밀하게 환자 체크를 하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과 관련된 신장 합병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언젠가는 투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종착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없이 투석이며 투석이란 치료 과정은 환자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투석까지 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투석 치료를 해도 콩팥의 상태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죽기 전까지 계속 똑같은 치료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투석은 반드시 48시간 내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즉, 2일마다 한 번씩 병원 투석실에 방문해서 투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콩팥이 몸속 노폐물을 하나도 처리해주지 못하고 소변도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몸속 노폐물의 축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투석기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일생 동안 내내 2일에 한 번씩 병원 투석실에 들러야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가철에도 투석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하죠. 그래서 저와 같은 내분비내과 의사는 당뇨병 환자로 하여금 투석까지는 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당뇨 조절을 하기 위해 계속 위험성을 알리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당뇨병과 신장투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대혈관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으로서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당뇨병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당뇨병성 뇌혈관 질환이다 하는 의학용어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뇌졸중, 옛날 말로 중풍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뇨병이란 질환이 악화되면 뇌까지 영향을 줘서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시고 있는데요. 일부 논문에 의하면 제대로 당뇨병을 치료받지 않은 사람 중 정상인 대비 최고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6배까지 오르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2배나 3배만 올라도 심각하다 하는데 무려 6배라니 당뇨병을 꼭 잘 치료해야 뇌졸중의 걱정을 덜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뇌졸중과 관련해서 항상 말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뇌졸중 환자를 빨리 알아보고 응급실로 전화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외국의 공익 광고만 봐도 주변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이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놓치지 말고 응급콜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각 상황의 앞글자를 따서 fast라고 하는데, fast 단어 뜻이 빠르게라는 뜻이죠. 즉, 증상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보내라는 말입니다. fast의 F는 얼굴, 얼굴의 한쪽 면이 움직이지 않는 마비가 오거나 웃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의심. A는 손, 특히 손, 발이 한쪽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마비 증세가 또 오면 의심. S는 대화, 사람과 대화할 때 자꾸 엉뚱한 말을 하거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또 묻고,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바로 뇌졸중을 의심해서 병원 응급실에 연락하고 환자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성 뇌혈관 질환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심장에서 타고 올라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목의 양쪽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 경동맥이라는 혈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굵기가 손가락보다 조금 얇은 정도인데요. 목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지를 피면서 뇌 부분으로 가게 되면 마치 나무의 줄기에서 가지가 펼쳐지듯 여러 개의 조그마한 동맥들로 나뉘어서 각 뇌의 부분으로 올라가 뇌세포에 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당뇨병이 심해지면 이 경동맥 부위의 줄기에 해당하는 큰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정상과 달리 당뇨병이 심해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점점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요. 동맥경화가 진행하다 보면 경동맥 부위에서의 혈액 흐름이 심하게 느려져서 뇌까지 가는 혈관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동맥의 동맥경화 부위 혈전이 생성되어 우연히 일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조그마한 혈전이 피의 흐름을 따라 떠다니며 움직이다가 우리 뇌의 작은 혈관 부위의 어느 부분에서 틀어막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막힌 뇌혈관 부위 전체에 심한 뇌세포 손상과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가 정말 심해지면 뇌혈관이 막히는 정도 또한 점점 심해져서 어느 순간 막힌 정도가 한도를 넘으면 결국 뇌경색, 즉 뇌졸중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고 골든타임, 즉 병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뇌혈관 질환 합병증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혈당 조절을 엄격하게 잘 해서 뇌혈관으로의 혈행을 원활하게 하고요. 철저한 식습관 조절을 통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뇌졸중만큼 무서운 당뇨병의 합병증이 바로 당뇨병성 심장혈관병증입니다. 당뇨병의 여파로 인한 혈관의 손상과 동맥경화의 악화는 비단 뇌로 향하는 경동맥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또 다른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이 심장에 관련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에도 똑같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부위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차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죠. 이런 심장혈관의 문제로 인한 합병증을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이라고 지칭합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뇌경색이 생기듯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도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뇌만큼 심장도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심장혈관이 막혀 합병증이 발생하면 정말 심하게는 수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더구나 당뇨병으로 인한 심장혈관 합병증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근세포가 혈액의 흐름이 끊겨 죽거나 사멸해도 지금 심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당뇨가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심장 주변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빠르게 응급실 등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심장 관련 질환 진단을 바로 받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장혈관의 문제로 인해 심근세포가 손상받거나 죽거나 하더라도 관련된 통증을 느끼는 신경부위 또한 당뇨병의 영향으로 매우 약해져서 아프다는 감각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제때 느끼지 못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당뇨병으로 인한 심장혈관 관련 합병증도 다른 합병증들과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를 잘 관리하고 치료를 잘 해놓으면 발생률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 당화혈 색소를 낮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심장혈관의 동맥경화는 특히 이상지질혈증이라 불리는 콜레스테롤, 몸속 지방 성분과 관련된 질환과 큰 관련이 있으므로 지질 수치 또한 정상인의 수준으로 유지하면 더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당뇨병의 대혈관 합병증, 바로 발과 종아리 부분의 동맥 손상으로 생기는 당뇨병성 족부질환입니다. 일단 당뇨병성 족부질환이라는 합병증은 발과 종아리쯤 발생하는 피부병변과 관련된 합병증인데요. 간혹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인 다발신경병증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증상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위치가 비슷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데요. 다발신경병증은 당뇨병의 진행으로 사지 부분의 혈관이 손상되어 그 옆에 존재하는 신경세포가 죽거나 사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당뇨병성 족부질환은 당뇨병과 관련된 혈관의 문제가 혈액 공급을 받는 피부 및 피부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어서 이들 세포가 손상받고 죽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심장에서 혈액이 출발해서 몸의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심장의 아래쪽으로는 가슴과 배에 걸쳐 아래쪽으로 뻗어있는 큰 혈관인 대동맥을 거쳐서 양 갈래로 갈라져 두 다리 그리고 발 부위로 혈관이 뻗어나가죠. 이 다리의 동맥을 하지동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동맥은 다시 여러 자그마한 동맥들로 나뉘어져 각각 발가락 끝까지 도달하여 혈액을 순환하게 됩니다. 당뇨병이 심해지면 대동맥에서 이어지는 하지동맥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모든 동맥에까지 심한 동맥경화를 발생시키고요. 그에 따라 발과 발가락, 종아리로 향하는 여러 혈관들이 폐쇄되거나 파괴되어 피가 돌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과 종아리 부분의 피부와 피부 및 조직들이 죽고 없어져서 사진처럼 피부 조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족부 변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생긴 부위는 더 이상 혈관을 통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고 심하게는 부위 자체가 썩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당뇨병성 족부 변성 중 가장 양호한 사진을 가져온 것으로 발톱부터 무좀이 발생하면서 여러가지 당뇨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이 쉽게 오는 것이 바로 발톱인데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톱 부위 세포 손상이 발생하고, 손상이 발생한 부위에 쉽게 곰팡이균이 서식하게 되면서 점점 발톱 전체가 무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서의 발톱 무좀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요. 더 엄청난 발과 관련된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칫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다루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금방 당뇨발을 검색해봐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변성되고 뒤틀린 당뇨병 환자의 발과, 심지어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수술적 치료 등으로 절단된 발가락 등을 볼 수 있죠.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손발조차 성취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맨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시작하면서 항상 설명해 드리다시피, 우리는 당뇨병을 대체 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에 있어 오르내리는 혈당 수치에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혈당 조절을 잘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무서운 합병증들이 오는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잘 치료해서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내려놓는 이유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당뇨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잘 유지해도 반드시 100% 합병증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00%에 가깝게 합병증을 예방할 수는 있죠. 따라서 당뇨병을 치료받는 와중에도 지금의 내 몸 상태가 아무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굳이 치료받는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기보다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 미래의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굳은 결심과 정진하는 자세로 꾸준히 좋은 생활 습관과 약제 복용을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살짝 무거운 주제와 어려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충격적으로 소개해드려야 제 환자분들을 비롯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당뇨병을 왜 치료받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한 당뇨 생활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